네, 처음 발탁했을 때 모래밭의 진주라고 평가했던 윤진숙 장관. 결국 스스로 진주라는 걸 입증하지 못한 채 낙마를 하게 됐는데요. 네, 보통의 경우처럼 자진 사퇴할 기회를 두지 않고 이렇게 경질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배경은 무엇인지,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개각 가능성은 없는지 신율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 장관의 경질 배경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사실 윤진숙 장관이 말실수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참 분명한 것은 장관다운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솔직한 측면은 분명히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감각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정치적인 감각이 지금 결국은 이 화를 키운 건데, 네. 그것이 그분의 인격 전반에 관한 문제로 사실 비화하는 것은 제가 조금 그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말씀드리냐면, 사실 따지고 본다면 윤진숙 이제 전 장관이 됐겠죠. 윤진숙 전 장관보다 오히려 전 더 심각한 문제를 가졌던 것이 현호석 부총리의 그렇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진짜 상식선상에서 그것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 발언이었는데, 네. 이 현호석 전 부총리는 어쨌든 옐로우 카드만 받고 계속 자리 보존하고 있고, 예. 역시 유사한 발언을 한 윤진숙 전 장관만이 속된 말로 날라가게 생긴 거는 네.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억울한 측면은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사실 먼저 옐로 카드를 윤진숙 전 장관도 받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것은 공직자로서, 그러니까 윤진숙 전 장관이 말실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네. 그 전에 옛날에 했던 것. 근데 이제 최근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그렇죠.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네. 현호석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서 사실 얘기한 거거든요. 아니, 그 여수 피해 유출과 관련해서 유감이다. 후속 그거는 물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은 조금 그런 측면이 있어요. 순서대로 나가야 된다면 저는 현호석 부총리도 사실은 경질을 했어야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윤진숙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론 이 사람이 말을 잘못했지만 잘했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근데 본인의 생각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청와대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가 아니라 해임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그건 배경. 이제 사실 그래요. 현호석 부총리 문제도 네. 박근혜 대통령이 주저했던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네. 당위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사실 경제팀이 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남 핑계 될 수는 있어요. 뭐냐면 정치권이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했다라는 핑계거리는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일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바꿔버리면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게 바로 저는 청문회라고 봅니다. 이게 청문회를 잘못하다 보면은, 인사청문회 잘못하다 보면 그것이 또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전에 인사했던 것 플러스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는 논란까지 합쳐져 가지고 선거 전에 야당이 정권 심판원을 끄집어내기 좋은 토양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결국 놔뒀는데 윤진숙 전 장관의 문제가 터지니까 아마 이거는 더 이상 놔뒀다가는 이게 계속 누적된 효과 때문에 폭발력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조기 수습에 나섰을 수는 있겠죠. 이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윤진숙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영남 쪽 정서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수부 같은 경우는 뭐 부산이나 이쪽하고도 좀 원래는 그렇죠. 정서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히 사실 가장 불을 지른 게 1차 피해자는 GS 칼텍스고 2차 피해자가 어민이다. 네. 이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본인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네. 좀 자꾸 웃는 것, 네.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뭐 버릇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네. 개인은. 근데 어쨌든 그런 측면이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지방선거에 굉장한 악재로 등장할까봐 미리 조기 진화한 측면이 많죠. 아하. 청문회의 부담감을 무릅쓰고. 네. 근데 사실 이번에 현호석 부총리도 그렇고 윤진숙 장관도 그렇고 이 장관의 어떤 행정적인, 그러니까 어떤 업무적인 게 아니라 말실수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소모적이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요,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맞아요. 네. 하지만 대통령은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실행하고 네.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국민 여론의 지지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말실수를 하면 국민적 신뢰와 지지는커녕 이게 정 반대로 나가가지고 어떠한 좋은 정책을 내놔도 결국은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호석 이 부총리도 사실상 경질을 해야지 앞뒤가 맞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남은 관심도 그겁니다. 근데 네. 사실 후속 개각이 나올 것이냐 이거거든요. 개각의 물꼬를 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번 경질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청문회 하나 하는 거하고 두 개 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아마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마지막으로 현호석 부총리하고 예를 들면은 청문회에 대한 부담감과 계속 이런 말실수가 이어져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비난과 이렇게 개각이 받는 네. 내각들이 받는 거하고 네네. 이런 것의 어떤 네. 그 정치적 득실을 따져본다면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개각을 빨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부담도 상당히 할것 물론 같은데. 그렇죠. 하지만은 그건 매맞고 지나가면 되는 건데 네. 불신이 누적됐을 때 나오는 결과라는 것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